클래식 인물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음악평론가 손승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아니, 그 방송 전에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아니, 고개를 푹 숙이시고 너무 좋아하시길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 아니, 교수님이 네. 의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제 의상이 뭐 문제가 있나요? 혹시? 아니, 없습니다. 네. 혹시 좀 작아 보이나요?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아, 또 우리 교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살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 만나볼 주인공 누구입니까? 네, 오늘 만나보실 음악가는 첼리스트 요요마입니다. 너무나 잘 와. 알려진 연주자이기 때문에 사실 새삼스러운 설명이 필요할까 싶은데요. 네. 첼리스트 요요마는 클래식 음악가 중에서는 그래미 어워즈 클래식 분야 최다 18회 수상자입니다. 네, 18번의 수상을 했고요. 프랑스에서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 첼리스트인데요. 프랑스 파리의 중국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네. 요요마가 7살 때인 1962년에 온 가족이 미국 뉴욕으로 이주를 해서 후에 이제 줄리어드 음악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요요마의 음악 교육 때문에 그럼 파리에서 뉴욕으로 가게 된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많은 아시아 부모들이 네. 그런 어떤 희생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또 요요마 때문에 뉴욕으로 간 건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기가 쉬운데요. 중국에서 파리로 이주해서 27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요요마의 아버지였던 마샤오추는. 그런데 이제 자신의 형제들이 중국으로 그 당시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은 유럽에 대신에 미국으로 가자 이러면서 온 가족이 이 미국으로 그 당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요마에게는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파리에서부터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고 있었는데 미국으로 이주하자마자 줄리어드 음악원에 입학을 하고요. 또 레너드 로즈와 같은 세계적인 첼리스트에게 음악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이주한 요요마는 전설적인 첼리스트 카잘스를 소개받게 되는데요. 이 파블로 카잘스는 요요마의 재능을 알아보고 이 사람을 또 레너드 번슈타인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요마는 이주한 이듬해에 그 레너드 번슈타인이 지휘한 텔레비전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되고요. 이미 이제 아이작 스턴하고도 같이 출연을 하게 되는 등 미국 전역에서 신동 연주자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요요마가 물론 미국에서도 많이 활동했지만 전 세계로 무대로 활동한 아티스트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어린 시절에는 이게 두 가지가 맞물렸던 것 같습니다. 워낙 신동이었다, 잘했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첫째는 아시아인 꼬마가 클래식 첼로 악기를 연주하는 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미국의 가정에 TV들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그러니까 번슈타인도 그런 이득을 굉장히 많이 본 혜택을 많이 본 연주자 중에 하나죠. 지휘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핸섬한 모습을 TV를 통해서 미국 전역으로 이제 알리면서 클래식 음악의 발전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지도를 올리는데도 정말 좋은 그런 미디어를 활용했는데 요요마도 그 덕을 굉장히 많이 본 연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국계지만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미국의 첼리스트라는 인상이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은 17살이던 1972년서부터는 미국에서 열렸던 말보르 음악제나 아스펜 음악체에도 많이 출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확실한 이 사람은 어떤 미국의 연주자다 이런 그게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77년도부터는 유럽으로도 연주 활동의 폭을 굉장히 넓혀서 베를린 필하모닉이나 빈 필하모닉 이런 최고의 악단하고도 협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여러 차례 공연했다는데 요요마가 참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활동이 정말 오래 했다고 느껴지는 게 요요마는 9명의 미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정말 무슨 100살 그런 것도 아닌데도 물론 이제 노년에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막 나이가 많다 할 수는 없는데
그 사이에 9명의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고 그 대통령들을 위해서 모두 공연을 했습니다. 그 시작은 미국 이주 직후였던 7살 때 케네디 미국 전 대통령 앞에서 이제 누나였던 요챙하고 같이 연주를 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네. 15살 때는 카네기 홀에 데뷔하면서 뭐 많은 거장들하고도 함께 뭐 아이작 스턴이나 카라얀 같은 거장하고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이제 23살에 미국 클래식계의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인 에브리 피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리 피셔상의 수상자기 때문에 이미 10대 때부터 그 뭐 백악관에서 열린 음악회 초청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대통령 취임식에 가서 연주를 하는 그러한 음악가로 활동을 했던 것이죠. 10번 채우면 이거 기네스북에 오르겠는데요. 아마 곧 갈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더 신기한 게 우리나라처럼 5년 단임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4년 연임제이기 네. 때문에 한 번 대통령이 거의 8년 텀이 있을 텐데. 그런데도 아주 많은 대통령을 거쳤습니다. 와, 신기합니다. 자, 요요마에게 바흐는 또 아주 특별한 작곡가죠. 네, 그렇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협주곡은 요요마가 4살 때 처음 배운 곡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의 음악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요마는 2016년 8월에 바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취지는 음악과 문화를 통해서 어떤 인류의 연결과 화합을 추구하려는 그런 대규모 글로벌 프로젝트였다고 하는데요. 요요마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첼로 협주곡 전곡을 6개 대륙 36개 도시에서 연주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9월 8일에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야외 공연으로 또 공연을 했습니다. 이 공연은 한국 팬들에게는 바흐 음악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연주가 기획이 되었고 또 정말 역시 뭐 그대로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요마는 왜 또 핸델도 아니고 비발디도 아니고 바흐를 선택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바흐의 음악이 갖는 그런 치유의 성격 이거를 굉장히 이 요요마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첼로 음악의 바이블 성경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인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듣는 사람으로 한테는 굉장히 위안 그리고 어떤 평화를 주는 음악이기도 하죠. 요요마는 바흐 프로젝트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곳이라든지 뭐 9.11 테러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자리 이런 어떤 상처가 있는 곳에서 굉장히 연주를 많이 했습니다. 바흐의 음악을 통해서 청중하고 소통하면서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고 싶어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요요마가 바흐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흐한테는 굉장히 대단한 능력이 있었어요. 나는 그가 과학자, 작곡가, 그러니까 사이언티스트 컴포저였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요마가 말하기를 바흐의 음악에는 일관되게 나타나는 2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가 당신이 누구이고 뭘 느끼는지 완전히 공감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당신이 누구이며 뭘 느끼는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점에서 바흐의 음악이 아주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바흐한테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 곡을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무반주 첼로 협주곡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흐로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네. 고맙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3번 시장조 바흐 작품으로 1009 불에를 첼리스트 요요마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3번 시장조 바흐 작품으로 1009 불에를 첼리스트 요요마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요요마는 기자들을 인터뷰한 음악가로도 유명하죠.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특이한 사람이다 할 수 있는데 그 실제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자랑 만나기 전에 보통 리포터들이 연주자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요요마는 이 기자에 대해서도 사전 조사를 해야 되니 기자의 이력서를 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요요마가 한국 기자들하고 만나서 단체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에 대해서 알고 왔는데 나는 여러분을 잘 모르잖아요. 좋은 대화를 하려면 서로를 알아야 되니까 각자 소개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요요마를 만나러 온 기자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소개를 돌아가면서 했다고 합니다. 나를 인터뷰하려는 기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궁금해하고 또 정말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많은 그런 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게 이 요요마를 만나본 기자들의 공통적인 얘기였고요. 굉장히 뭔가 예술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소양 그리고 또 철학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들이 IM 그라운드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바흐, 작곡가 바흐를 삼촌이라고 했지만 요요마는 옆집 아저씨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네, 요요마가 그 바흐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기는 바흐를 당신이 좋아하는 삼촌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 삼촌이 어떤 사람이냐면 차마 부모에게도 못하는 얘기 아니면 뭐 엄마 아버지한테 혼이 났을 때 그 삼촌한테 달려가서 푸념도 하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내 얘기를 잘 들어줄 다정한 그런 삼촌 같은 사람이라고 바흐를 평가를 했었는데요. 요요마는 바흐를 삼촌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또 대중들은 요요마를 옆집 아저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겸손하고 따뜻하면서 친근한 성격 때문에 굉장히 대중에게 다가가는 연주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옆집 아저씨 같은 요요마의 연주를 한 곡도 바로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곡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드보르자크의 보헤미아의 숲에서 그 중에서 작품 번호 68의 5번 이 고요한 숲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을 좀 감상을 하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예, 대신에 이제 이 곡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들어보겠습니다. 드보르자크의 보헤미아의 숲에서 작품으로 68의 5 고요한 숲을 첼리스트 요요마와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드보르자크의 보헤미아의 숲에서 작품으로 68의 5 고요한 숲을 첼리스트 요요마와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요요마는 국립공원 같은 자연 속에서 연주하기도 했죠. 콘서트를 아니면 연주에 어려움이 꽤 있을 텐데 이런 시도 왜 하는 걸까요? 굉장히 사실 콘서트홀보다도 이 야외에서 연주하는 걸 굉장히 즐기는 연주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사람도 그렇긴 하지만 악기가 습도나 뭐 외부 환경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민감한 연주자들은 절대 피하는 행동 중에 하나일 텐데요. 요요마는 그런 거를 별로 개의치 않고 자연 속에서 연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음악과 자연은 서로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연이 인간의 삶과 문화의 일부분이고 이를 통해서 어떤 인간성 그리고 지구의 어떤 상호 의존성을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메인주의 아카디아 국립공원에서 새벽 연주회를 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공원에서 라이브로 연주를 하기도 하고 이런 공연이 단순한 어떤 이벤트 같은 음악회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기념하는 자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도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ur Common Nature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미국 전역에 국립공원에서 연주를 한다든지 또 뭐 유럽에서도 이런 야외에서 자연 속에서 연주하는 그런 어떤 이벤트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요마의 철학인 음악과 문화가 어떤 인간과 지구를 연결한다 그런 어떤 신념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자기가 이런 연주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요요마의 연주를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입니까? 네,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1번 2단조 작품으로 38 1악장 알레그로 넌트로퍼 첼리스트 요요마 피아니스트 엠마누엘 X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브람스 첼로 소나타 1번 2단조 작품으로 38 1악장 알레그로 넌트로퍼 첼리스트 요요마 피아니스트 엠마누엘 X가 연주했습니다. 2019년에 내한한 요요마가 비무장지대 DMZ에서 연주한 것도 화제가 됐죠. 네, 요요마는 항상 전 세계 어디든 연주의 다음 날을 행동의 날로 정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연주자들은 다음 날 누워있기를 하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또 이제 연주의 다음 날을 어떤 또 다른 행동
하는 그런 날로 정해놓고 연주를 하러 간 나라에서 그 날을 실천을 하곤 하는데요. 그 지역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특별한 일정을 진행을 합니다. 2019년에는 DMZ 안에 있는 도라산역에서 한국인 연주자들하고 함께 평화음악회에 참가했습니다. 뭐 바흐도 들려주긴 했는데 한국인 젊은 연주자들하고 함께 그리운 금강산 가곡도 들려주고요. 김덕수 또 안숙선, 임동창, 그러니까 뭐 국악의 명인이라든지 크로스 음악 하시는 분들하고 어우러져서 아리랑을 아주 신명나게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계에서 연주하는 것을 굉장히 의미를 두는 것이 바로 이 요요마라는 연주자입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과 대중음악과의 어떤 경계라든지 아니면 자연과 인간과의 경계 뭐 하여튼 어떤 경계선에 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DMZ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안 하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DMZ를 굉장히 뭔가 특별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요요마 또한 남북의 경계에서 연주하는 게 평생의 꿈이었다라고 밝히기도 하면서 문화의 장벽이 아니라 문화는 어떤 장벽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DMZ에서 했던 연주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중국계 그 미국인 아티스트에게 남북의 경계에서 연주하는 게 평생의 꿈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부끄럽네요. 뭐 부끄러울 건 없고 그냥 네 이분의 성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DMZ라는 곳이 특히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막 그렇게 막 이제는 막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데 제가 만난 외국인들도 그 DMZ에 가는 걸 굉장히 특별한 어떤 버킷리스트로 꿈꾸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하고 또 외국인들이 보는 그 DMZ라는 의미가 좀 다른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요마한테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뭐 어떤 분단의 상황을 음악으로서 뭔가 좀 극복해 보려는 그런 어떤 이 사람의 시도가 이 안에서도 또 녹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첼리스트 요요마 호기심이 참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호기심이 없다면 정말 기자들도 게 사람들이 궁금하다라든지 뭐 이제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어떤 사실 호기심이나 어떠한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은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꼭 클래식만을 고집하지 않는 연주자로도 유명합니다. 각 나라의 전통 악기 연주자 아까 뭐 안숙선이라든지 그 김동창이라든 이런 연주자들하고도 우리나라에서 협연을 했다고 한 것처럼 각 나라의 전통악기 연주자들하고 작곡가들을 모아서 1998년 월드뮤직 단체인 실크로드 앙상블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첼로나 바이올린 같은 클래식 악기하고 그리고 장구 같은 각국의 전통 악기들을 어우러서 이걸 만들고 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바비 맥페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중음악가하고도 그 협업을 하고요. 또 영화음악 작곡가 엘리오 모리꼬네하고도 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요마는 비평가들로부터는 잡식성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잡지성이요. 네, 뭐 음, 정말 절충주의적인 레퍼토리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통 클래식 음악 녹음을 많이도 했지만 뭐 시대악기를 사용해서 바로크 작품을 해보기도 하고 미국의 블루그래스 음악이나 영화 이제 무엇보다 와호장룡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그 영화의 사운드 트랙 이 요요마의 첼로 연주로 또 녹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통 멜로디라든지 아르헨티나 작곡가 삐아졸라의 탱고라든지 뭐 이런 뭐 다양한 어떤 흔히 얘기하는 세계 음악 종류 그런 우리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요. 또 2002년에는 영화 나코이 카치라는 작품에서 현대 미니멀리스트 현대음악 작곡가죠. 필립 그레스의 작품을 또 녹음을 하기도 합니다. 예. 굉장히 뭐 정말 들어보시면 이 사람의 외모나 성품답게 아주 부드럽고 풍부한 음색 그리고 서정성 무엇보다는 인간에 대한 어떤 관심과 애정이 담겨 있는 그런 연주자이자 또 동양인 연주자답게 뛰어난 기교로도 유명한 그런 연주자가 바로 이 요요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들을 곡은 어떤 곡입니까? 이 곡은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어저께도 듣고 왔는데요. 베토벤의 삼중 협주곡입니다.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들으면 지겹지 않겠습니까?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베토벤의 3중 협주곡 시장조 작품으로 56 2악장 라르고를 요요마의 첼로와 이차크 팔만의 바이올린,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와 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베토벤의 3중 협주곡 시장조 작품으로 56 2악장 라르고를 요요마의 첼로와 이차크 펄먼의 바이올린,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와 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어떻게 두 번 이틀 연속으로 들으니까 더 좋나요? 네, 오히려 좋습니다. 굉장히 내일 들어도 더 좋겠죠? 네. 아주 제가 좋아하는 곡이어서 네. 사실은 1악장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왜 네. 오늘 2악장을 시간이 1악장이 17분이 그렇죠. 넘어갑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안타깝지만 근데 2악장도 좋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 요요마와 이차크 펄먼 그리고 다니엘 바렌보임의 이 바렌보임이 지휘하면서 피아노 연주하거든요. 이런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고 이 세 사람의 연주자가 뿜어내는 에너지가 굉장히 좋은 곡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꼭 1악장도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요요마의 음악 철학은 뭘까요? 요요마는 나는 첫째로 사람이고 둘째로 음악가이며 세 번째로 첼리스트이다라는 그런 파블로 카잘스의 말을 어떤 자신의 삶의 철학으로 삼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어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그런 도구라고 믿으면서 자신도 음악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해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뭔가 본받을 만한 연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요마가 코로나 시기에 보여주었던 행동도 유명하죠. 네, 코로나 시기에 이 영상도 남아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매사추세츠주의 피츠필드에서 이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다음에 원래 이제 백신 맞은 다음에 바로 가지 말고 조금 반응을 보고 가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기다리던 도중에 갑자기 이제 즉석 연주를 선보이게 됩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협주곡 1번 또 슈베르츠 아베 마리아를 연주해서 백신 접종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의료진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이 반응 이상이 혹시 있나 싶은 한 15분 동안에 다 이게 이루어져서 뭔가를 되돌려주고 싶었다라고 요요마는 말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이 팬데믹으로 지쳤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치유와 어떤 안정을 제공하면서 아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요요마의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요요마의 수많은 곡들 중에서 교수님 꼭 추천해주고 싶은 곡 있습니까? 뭐 너무 지금 그 정통 클래식도 많이 들으셨는데요. 네. 바비 맥페린의 곡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나중에 많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도 하지만 허쉬, 리틀 베이비 이거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요마가 굉장히 그 바비 맥페린의 자유로움에 당황했다고 하면서 이 음반을 녹음했다고 합니다. 당황했다. 네. 요요마가 당황도 하는군요. 그럴 정도로 이게 뭔가 또 아마 음악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또 됐겠죠. 이 작업 이후에. 자, 알겠습니다. 바비 맥페린의 허쉬 리틀 베이비 손승 교수님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게 될 음악가도 기대가 되는데 누굴까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좀 전에 그 베토벤 3중 협주곡에서 들으셨던 바이올리니스트 이차크 펄먼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드디어 펄먼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손시현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첼리스트 요요마의 인생 스토리로 함께했습니다.